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놀러와. 안녕하세요. 하하호 호호호호 줌마. 네, 방송하러 왔습니다. 0826님, 네, 오늘은 어제는 호엄마가 좀 많이 늦었고 오늘은 또 이 시간에 오니까 만나네요. 반가워요. 날씨가 이제는 제법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어요. 날씨 시간에는 좀 그래도 포근하고 햇살이 비칠 땐 괜찮았는데 해가 지고 나니까 좀 많이 추워졌네요. 지금도 호엄마도 지금 따끈한 물 마시면서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주말에 비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가 이제 내리고 나면 날씨가 많이 쌀쌀해질 거라고 그런 그랬었는데 우리 여러분들 그때 감기 조심하시고 컨디션 조절 잘하세요. 이 시간에 뭐가 막 결제가 됐나 봐요. 결제되는 알람이 막 뜨네요. 뭔지 몰라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오늘 하루 주말 이제 시작됐는데 되게 즐거운 저녁 시간들 보내고 계시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아들, 딸들 날씨 추우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 시간에 뭐 즐겁게 호엄마처럼 이렇게 방송하거나 방송을 즐기러 다니시는 분들도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요. 금요일 금요일 주말이 됐네요. 그죠? 바로 얼마 전에 11월 1일이었고 그리고 월요일 지나서 이렇게 주말이 금방 찾아왔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요 11월 달 지나고 12월이면 금방 또 우리 연말이 다가오고 또 우리는 해가 바뀌어서 이제 한 살 또 나이를 먹게 되겠죠. 이럴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19세에서 이제 20세가 막 되는 우리 아들 우리 딸들 땡 되자마자 저기 편의점에 가서 저기 술을 사고 싶다고 막 그러던데 이제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고3 학생 20살 되는 분들 우리 아들 딸들 뭐 술 사는 거는 그렇게 찬성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또 막 어른이 된다는 그 설레임 같은 거 그런 거는 정말 이렇게 잘 해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이렇게 가서 신분지 탁 내밀면서 저 성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럴 날이 곧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고요. 지금 수시 또 하시는 분들도 결과 기다리거나 이미 이제 뭐 합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고3 학생 우리 아들 딸들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엄마가 오늘은 다른 방에 가서 지금까지 열심히 음악 들으면서 아니 이분이 처음 이제 어떻게 호스팅으로 이렇게 다른 방에 가게 됐는데요. 이분이 노래도 참 재밌게 잘하시고 또 그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만 또 이렇게 막 부르시더라고요. 신나는 노래.
왜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 계속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지휘봉을 흔들다가 부랴부랴 시간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막 왔습니다. 아유, 그래서 땡 12시 시간을 조금 제가 지각을 했어요. 이 시간이면 또 좀 쌀쌀해져서 자꾸만 아이고 따끈한 아이고 뭔가를 이렇게 막 만지고 싶어지고 요즘에 제가 추위를 원래 안 타는데 요 근래에는 좀 약간 좀 갑자기 이게 기후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아무래도 백신을 맞고 체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나 봐요.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요맘때 우리 그 독감 그런 거 예방 접종도 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감기 그 조심들 많이 하라고도 하시는데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컨디션 관리 잘 하세요. 요즘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 이거 예방접종 지금 현황이요. 지금 벌써 국내 현황이 1차 접종은 80.6%고요. 그리고 접종 완료 2차까지 다 접종을 하신 분들은 지금 76.1%예요. 꽤 높죠. 많이들 지금 접종을 하셨어요. 그래도 또 이제 지금 3차 접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하신다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2차까지는 하셨는데 3차까지는 하기 싫다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들은 지금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접종한 사람들도 있겠죠. 접종을 해서 다행히 아프지 않고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일상 회복이 돼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모두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이게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확진자 수가 지금 조금씩 더 늘고 있긴 한데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게 단계적 일상 회복 의료 대응 방향이 있는데요. 이게 전만달 확진자 최대 수치를 이제 감안해서 지속 가능성 고려한 이제 의료 대응 체계가 구축이 됐고요. 환자의 증상, 또 기저질환, 투석이라든가 정신질환 등 이런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특수 상황, 임신이라든가 이런 가용 병상 등을 고려해서 중증도에 따라 이제 병상이 배정이 된대요. 무증상 경증은 생활치료센터 및 이제 재택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등증 감염병 이제 전담병원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중증 있는 환자들은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바뀌었대요. 그리고 무증상 경증에 대한 이제 대응은 확진자 격리 치료 중심에서 재택 치료 활성화로 전환이 되고요. 재택이 어려운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제 입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재택치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데요. 신규 확진자 20 내지 30%는 재택치료로 배정을 했고요. 비수도권까지는 단계적으로 지금 확대 추진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등증이나 중증에 대한 대응은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환자 증가에 대비해서 병상 추가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확대와 감염병 전담병원 추가 지정 등을 의료계와 이제 협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목표 병상 모두 확충 시 이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중증 환자 중증 병상, 감염병 전담 병상 등 모두 이제 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하루 7,000명 확진자 발생 시에서도 대응 가능하고 필요시 하루 1만 명 환자까지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모두 네, 서로 조심을 해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 각자 개인 위생에 더 힘쓰도록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술을 한 잔씩 지금 막 12시까지 이렇게 영업을 넘어서 하고 또 모이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술들을 드시고 이 답답하니까 마스크를 안 쓰세요. 그리고 막 모여서 그냥 술 먹을 땐 또 덥고 하다 보니까 그냥 모여서 같이 어울려서, 그러니까 누군가 증상이 나타나진 않았는데도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전염이 되고, 무증상일 때는 다 모르는 거니까 그 중에 이제 누군가가 유독히 이제 좀 면역력이 없는 분이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이럴 수가 있어서 그게 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아직은 조금 더 각자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잘 있었나요? 내 인생. 김정한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싫다고 떠나는 것, 멀리 있는 것을 애써 잡으려 하지 맙시다. 스쳐 지나간 그리운 것에 목숨 걸지도 맙시다. 그것이 일이든 사랑이든 욕망이든 물질이든 흐르는 시간 속에 묻어둡시다. 지금 내 앞에 멈춘 것들을 죽도록 사랑하며 살아봅시다. 오랜 시간이 흘러 나를 찾았을 때 그때도 그들이 못 견디게 그리우면 그때 열어봅시다. 아마도 떠난 것들, 그리운 것들이 순서대로 서서 나를 반겨주리니 그때까지 미치도록 그리워도 시간 속에 묻어두고 지금 내 앞에 멈춘 것들에 몰입하여 죽도록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지나간 것들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지금 내 앞에 멈춰 있는 것들을 많이 아낌없이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 살아가자는 이야기겠죠? 가끔은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우리 살다 보면 이건 다음에 해야지, 이건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은 그걸 깜빡하고 잊을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여건이 이제 개의치 않아서 다시 나중에 하기에는 좀 그냥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던 간에 어떤 나의 계획이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좋아한다거나 누군가와의 약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또 나의 장래에 대한 그 순간순간이 가장 소중하고요. 그 순간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그 한순간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신경을 쓰고, 네, 뭔가 대책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음, 오늘 저희 아이는 본진이 본지는 그 분의 어떤 그 장패들을 2개나 샀더라고요. 저도 갖고 싶던데 절대 네, 뭐 터치도 못하게 소중한 거니까 이거는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한정판이라서 아, 여러 가지 많이 사놨던데 절대 쓰질 않아요. 보관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쓰지 않을 건데 왜 사냐 그랬더니 이거는 절대 쓰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한쪽에 잘 이렇게 비치를 해놓더라고요. 엄마 생각에는 이제 뭔가를 사면은 그거를 사용을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잘 진열을 해놓더라고요, 장식장에다가. 근데 엄마도 이제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사줘 그랬더니 막 이렇게 살펴보더니 다 품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귀여운 그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만들기도 하시는데 굿즈를 또 혼자는 잘 안 사게 되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한창 또 모두 굿즈 사고 굿즈 선물하고 뭐 그런 게 또 유행인가 봐요. 가는 곳마다 다 그런 거 장패드라든가 이런 선물, 무그컵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아들, 딸들 자주 즐겨 먹는 컵라면. 라면 하면은 봉지라면, 끓이는 라면이 아니라 바로 컵라면이지 라고 항상 컵라면을 많이들 선호하고 좋아하죠. 네. 근데 컵라면 용기는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아니면 재활용 쓰레기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아들, 딸들? 항상 저희 아이도 물어봐요. 이거 재활용해 버려요? 일반해 버려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분리배출하는 게 맞지만 그 국물 때문에 오염된 경우에는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대요. 컵라면 용기를 재활용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대요. 요즘에 배달 음식을 먹는 횟수가 증가해서 컵라면을 비롯한 그 일회용 용기가 많이 그 이제 포장이 돼서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일회용기가 정말 한 번 쓰고 버리기 정말 아까운 거.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냥 물에 헹궈서 이렇게 재활용해 버리거든요, 대부분. 근데 컵라면 용기로 이제 세제를 닦지는 말라고 하네요. 일회용 용기를 버리기 전에 흐르는 물로 이물질을 제거하긴 하지만 아무리 오래 물에 헹궈도 그 안쪽에 남아있는 왜 오염된 부분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대요. 컵라면 용기. 기름기도 가득하고 음식은 물론 좀 기름기가 잘 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양념이 묻은 음식들은 그 용기 안쪽에 흔적이 남기 때문에 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데 일반 그릇과 달리 일회용 용기에 남은 그 얼룩은 세제로 닦아도 또 잘 지워지지 않는데 여러분 닦아보셨나요? 엄마 닦아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따뜻한 물로 이렇게 헹궈서 이렇게 근데 그 음식이 안 묻은 건 재활용으로 하고 이제 묻은 건 할 수 없이
일반 쓰레기로 버리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그 화학세제로 안 되는 그 어려운 일을 손 안 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대요. 네, 바로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일회용 용기를 그냥 둔대요. 그러니까 방치하는 것처럼 그냥 햇빛이 잘 드는 그런 창가에 일회용 용기를 두면은 일회용 용기를 그 물로 가볍게 헹궈낸 다음에 창가에 한 2, 3일 정도 두기만 하면 오염된 부분을 햇빛이 알아서 지워지는 그 일명 햇빛 설거지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햇빛이 강렬한 여름에는 뭐 반나절만 해도 충분한데요. 요즘 같을 때나 겨울철에는 한 2, 3일 정도 햇빛이 드는 곳에 그냥 컵라면 용기를 헹궈서 이렇게 두면은 알아서 깨끗하게 그 흔적이 사라진대요. 용기 안쪽에 아주 연하게 보이는 뭐 얼룩이 아니면 새 용기라고 해도 믿을 만큼 뭐 깨끗해진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서 그 일반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면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쓰레기도 줄여서 쓰레기 봉투 값도 절약하고 또 일단 환경을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일회용 용기 배출을 꼭 해주셨으면 한다고 하네요. 일회용 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미 사용한 일회용 용기라면을 또 올바르게 우리가 잘 깨끗하게 배출을 하는 게 또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일회용 용기를 헹궈서 창가에 햇빛이 드는 곳에 한 2, 3일 두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햇빛 그 설거지를 손 안 대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호엄마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제 일회용 용기 컵라면 그 용기를 헹궈서 꼭 햇빛에 둬서 이렇게 재활용도 할 수 있고 환경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우리 환경이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파괴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재활용으로 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걸 또 하나 배웠네요.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그 예비군 훈련을 받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아들들 군대 갔다 와서. 근데 예비군 훈련이 많이 바뀐다고 해요. 전에는 동원 훈련이다 그래서 그냥 군복 입고 예비군구 훈련복 입고 이제 가서 뭐 이렇게 시간 온라인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교육을 받고 오거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멀리 뭐 1박 2일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예비군 훈련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봅시다. 전국에 산재한 208개소의 예비군 훈련장을요 40개 가학화 훈련장으로 이제 권역화시키고 또 웹사이트 간편 인증, 소집 통지서 모바일 송달 등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예비군 훈련 관리 시스템은요 예비군 훈련 관리를 위한 종합 시스템인지 구축이 됐어요. 입소부터 퇴소까지 전 과정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한대요. 이제 입퇴소를 찍고 실시간 훈련 평가를 또 받고 종합적인 훈련 과제 그리고 다음에 훈련 결과 빅데이터 관리를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가학화 사격 통제 시스템과 안전 설비도 구비하고요. 소음 또 안전 사고 및 환경 오염 예방에도 또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이거 훈련장, 교전 훈련장, 뭐 영상 모의 사격 재개, 실내 사격장, 뭐
뭐 이렇게 예, 실내 사격장은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많이 뭐 바뀌고 있네요. 온라인 수업처럼. 훈련의 시 공간 한계 극복, 다양한 전술 상황의 시뮬레이션 훈련장, 개인 사격 훈련과 분대 단위 전투 기술 숙달 가능해서 VR 영상 모의 사격 체계를 또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전 훈련장이 있대요. 전장 환경을 고려한 건물 지역과 야지 등을 조성해서 전투 실상 체험, 또 시가지 및 야전 전술 훈련장에서 분대 단위 교전 훈련 평가를 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다들 이렇게 시뮬레이션처럼 교육을 받나 봐요. 네, 민간 전자 서명 간편 인증 체계도 이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일일이 이렇게 어떤 그 용지가 또 집으로 되면 날라오면 그거 갖고 가서 또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 모바일로도 다 네,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예비군 훈련 받는 여러분들 네, 여기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행복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행복은 큰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것.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 오늘도 행복은 우리 곁에서 맴맴 돌겠지요. 행복이라는 글이었고요. 나태주님께서 쓰신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답글로 당신이 있어 진정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당신이 있어 진정 멋진 세상입니다. 당신이 있어 진정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당신이 있어 진정 행복한 세상입니다. 당신의 그 사랑 위에 조약돌처럼 작은 저의 사랑 하나도 가만히 얹어 놓겠습니다. 직접 쓰신 글인지 아니면 어디서 좋은 글을 갖고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참 좋네요. 그래요. 행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바로 우리 옆에, 바로 여러분 옆에, 우리 아들, 딸들 옆에.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까이서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우리 옆에,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다. 지금 많이 우리가 손이나 발이 요즘에 좀 많이 건조하죠. 그런데 보통 뭐 꼼꼼히 신경 쓰고 잘 바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대충 바르는 분들도 계세요. 요럴 때 네, 발, 손, 특히 얼굴도 이제 물론이지만 손발에도 이제 촉촉하게 크림을 네, 잘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얼굴만 바르지 말고 우리 몸에도 양보합시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우리 몸에 양보해서 우리 몸에도 크림 듬뿍 발라주고 네, 그래 봅시다. 그래서 촉촉하고 보들보들한 우리 피부로 건조해서 막 푸석푸석해지고 이런다고 다들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주위 분들을 보니까. 네, 항상 이렇게 촉촉한 피부로 우리 한번 살아가 봐요. 네.
몸에 열심히 잘 발라주고 그렇게 내 몸을 좀 예쁘게. 음, 아이고 목도 건조해지나 봐요. 기침이 막 나는데요. 아우 기침이 갑자기 숨 쉬는데 숨을 들이쉬는데 갑자기 기침이 막 났어요. 아이고야. 음, 요즘은 여러분들은 과일 어떤 거 드세요? 요즘 감도 많이 나오고 또 사과, 네, 사과도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일을 또 저도 바쁘다 보니까 많이 안 먹게 돼요. 우리 아들, 딸들도 네, 잘 안 먹게 되죠. 주로 뭐 피자, 햄버거 네, 이런 걸 많이 먹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음, 뭐 피자, 햄버거, 빵이라든가 샌드위치, 커피 네,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는데 요맘때 우리 사과, 뭐 배, 그리고 또 지금 귤도 나왔어요, 그죠? 귤도 벌써 한창 나온 지 한참 됐겠지만 귤, 그러니까 그 과일들을 뭐 매일은 아니래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과일을 우리가 잘 챙겨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엄마 그 토마토도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만 먹으면 너무 질리니까 가끔은 사과도 먹어주고 가끔은 감도 먹어주고 이렇게 과일을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몸에 좋은 과일을 먹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과 그림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 사과가 갑자기 네, 참 맛있어 보이네요. 특히 이게 사과가 그 경상도 쪽에 있는 사과가 참 그 당도가 높다고 그러죠.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단 걸 못 느끼겠는데 아주 옛날에는 사과에도 그 노란 과즙이 굉장히 달았어요. 그래서 한 입 아삭 하고 베어 물면 정말 그 고기는 육즙이지만 그것처럼 이 사과에도 그 과즙이 쫙 이렇게 흐르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과일에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과즙이 쫙 나오는 거는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과 서리도 많이 해 먹었는데 엄마가 큰 집에 가서 잠깐 좀 살 때였는데요. 거기가 경상북도 이제 풍기 쪽이었거든요. 그것은 정말 다 이렇게 사과 가수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아마 풍기 사과, 풍기 인삼 많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과를 옛날에 가면 큰 집 마당에 가면은 지금도 크지만 그때도 보면 이렇게 정말 애기 머리만큼 그러니까 제 주먹 두 개를 다 합쳐도 더 큰 그런 사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과를 가만이라고 그러죠. 가만이. 그 마당 큰 집 그 마당 한켠에 가마니로 사과가 가득가득 담겨서 저희가 이제 마음껏 마음대로 근데 이게 또 바닥에 떨어진 거나 살짝 멍이 든 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상품 가치가 없는 거 그거 이제 아이들이나 식구들 먹으라고 이제 가만히 한 가마니씩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데 그거 진짜 먹으면 오히려 왜 멍이 들거나 살짝 벌레 먹거나 이런 사과가 정말 더 당도가 높고 더 맛있어요. 오히려 그 상품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정말 그 사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출출하면 그 사과 이렇게 씻어서 그 좀 상처가 있거나
그런 부위는 도려내고 떨어지면서 얘가 또 상처를 입거든요. 멍이 들고. 그 도려내고 잘라 이렇게 내달라 그래서 어른한테 이제 잘라주면 그거 씻어주시면 그거 막 먹으면서 근데 굉장히 큰 사과가 있어서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붙잡고 내 얼굴만 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굉장히 커갖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른한테 그 엄마한테 갖고 가서 잘라달라 그래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에는 과일을 먹어도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당도도 그렇고 아니면 제 입맛이 변했을 수도 있겠죠. 예전하고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를 먹고 좀 세월이 흐르고 또 요즘에 저희가 먹는 음식들이 있다 보니까 더 맛있는 게 많아서 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사과는 정말 어렸을 때 그 큰 집에 가서 그 가수원들이 막 있는 데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가만히 하나가득 있는 사과를 계속 방학 동안 계속 먹었던 밥보다도 진짜 사과로 배를 채웠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그립네요 정말. 요즘에는 사과 서류하면 큰일 나요 정말. 이제 그거 안 될 거요. 경찰서에 바로 가야 될 거요. 음, 한 몇 년 전? 좀, 한 5, 6년 더 됐나? 전에 한 5, 6년 됐나 본데요. 그쯤에 제주도에 갔었는데요. 거기,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마을을 이렇게 한 바퀴 이제 이렇게 도는데 둘레길로 가려고 그 마을을 이렇게 지나서 가야 되는데 저희는 조금 시내하고 벗어진 곳에서 이렇게 펜션을 잡아서 한 일주일 동생은 이제 한 몇 개월 살았고요. 저는 이제 그 근무 때문에 일주일 정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갔다 왔는데 부모님하고 그런데 그 농장하시는 분이 펜션을 하셔서 뭐 천리향 뭐 이렇게 한라봉 이런 거 그냥 공짜로 많이 먹었어요. 저게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서 선물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다 보면 집집마다 한라봉이라든가 그리고 뭐 그런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손이 닿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을 뻗치면. 근데 돌담도 되게 낮고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고 싶은데 이걸 이제 남의 이렇게 집 안에 있는 거니까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집 밖으로 이렇게 살짝 나와 있는데도 그게 예전에 어렸을 때 같으면 막 이렇게 만져보고 떨어지면 따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죠. 그것도 그분의 그 주인의 소유 재산이잖아요. 함부로 막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눈으로만 보고 근데 그걸 보니까 정말 손이 이렇게 한번 저거 한번 만져보고 싶다라는 충동은 생기더라고요. 그걸 이제 따서 갖고 오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만져보고 싶다. 뭐 많이도 아니고 한 몇 개씩만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렇게 집집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는 이렇게 다 한라봉을 하고 있네. 아니면 귤나무가 있다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지금 시대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는 근데 가끔은 뭐 그런 거 아이들이 장난으로 모르고 이렇게 따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참 재미있게 와 이쁘다 그러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다녀왔던 것 같아요. 우리 저 아랫지방으로 여행을 가다 보면 전라도 쪽인가 경상도 전라도 넘어가는데 보면요 대봉감 가을쯤이면 감나무가 마을마다 집집마다 막 감이 그냥 주렁주렁주렁 열려있는 단감나무부터 대봉감 굉장히 진짜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경상도 쪽에서 전라도 쪽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와 여기는 정말 감나무가 정말 많구나 막 그 지역마다 좀 또 특산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마늘이 나는 곳, 뭐 감자 고구마가 유명한 곳, 옥수수가 유명한 곳, 뭐 고추가 유명한 곳,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과일들이 유명한 곳도 그래서 그런지 그 지역에는 또 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음,
네, 그래서 보면 한라봉이나 대봉감 뭐 이런 감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썩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걸 눈으로 이렇게 담다 보니 보다 보니까 그막 사진 찍고 이제 그런 거 이쁜 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음, 맛있어 보이게 사진을 막 그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막 그 사진 찍으려고 막 그러고.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은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네,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골고루 나오는 거를 다 먹으면 좋은데 거기 영양분이 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 그런 야채나 과일들을 다 먹으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 식품 그 영양제 같은 그런 걸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렇게 먹을 시간도 없기도 하고 또 이제 하루에 밥을 이렇게 세 끼 다 안 먹고 하루에 한두 끼만 먹다 보니까 그걸 다 챙겨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우리 건강상의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금 내 몸을 신경 써서 좋은 거 잘 챙겨서 드세요. 음, 음, 유기농으로 된 뭐 그 우리 고기 먹을 때 그 쌈채소라도 쌈채소라도 자주 이렇게 나오면 그런 거라도 좀 잘 챙겨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채소에도 굉장히 영양분이 많거든요, 영양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먹는 그런 많은 것들을 그냥 골고루 다 먹으면 우리 몸이 다 건강해질 것 같아요. 쌈 싸먹기 귀찮다고 왜 쌈채소도 잘 안 드시고 그러잖아요. 일단 야채도 많이 많이 드시고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는 웃으면서 즐겁게 학교 생활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요. 음. 좀 있으면 또 빼빼로데이가 다가오고 있네요. 11월 11일. 여러분들은 빼빼로데이 때 선물을 주시나요? 어떤 선물을 주나요? 뭐 직접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그냥 뭐 빼빼로 선물을 그냥 선물 세트를 사서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물 주죠? 엄마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래도 그냥 저 근무하는 데서 백화점에서 그냥 그 초콜릿을 하는데 이 초콜릿이 굉장히 생 초콜릿인데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빼빼로 데이라고 해서 빼빼로 지금 이제 저희 이벤트 많이 할 거거든요. 빼빼로하고 또 수능 이제 그 시험 그런 거 이제 합격 엿이나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많이 판매를 할 텐데 저는 그중에 이렇게 생 초콜릿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빼빼로 데이 때 발렌타인 데이 때 이럴 때 저는 생 초콜릿을 많이 사요. 그래서 생 초콜릿을 저는 선물을 하거든요. 그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빼빼로데이 때 어떤 선물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요즘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풀리고 바로 이제 그 1일부터 밤 10시 막 이런 시간에도 뭐 일주로부터 저기 많은 그 번화가 지역에서 이렇게 술들을 호프집 막 이런 데가 굉장히 막 복잡하죠. 그동안에 술들을 이제 모여서 못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들 막
홍대도 물론이고 강남 쪽 클럽 이런 데도 물론이고 다들 지금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들 막 다니시고 그래서 음, 우리가 요럴 때 뭐 그 영업을 하셨던 상권 그런 상권들은 살아나게 될 수도 있지만 네 우리 이럴 때 코로나가 또 너무 갑자기 확 이렇게 그 숫자가 올라갈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이제 모임이 10명까지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정말 막 8명씩, 6명씩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2명, 4명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막 8명, 10명 이제 막 모여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술들 많이 마시러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호엄마도 지금 모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하려고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차분하게 네. 모임을 그래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는 우리가 보면은 그 반려견이라고 해서 우리 반려견이나 또 이제 냥냥이 우리 고양이들을 반려견으로 또는 이제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보면은 같이 있다가 정말 이렇게 아이처럼 재롱도 피우고 때로는 든든한 친구 같은 뭔가 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우리 반려견들이 음, 있다가 갑자기 네,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보내고 나면은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오늘도 저 아시는 분, 이제 반려견이, 뭐,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이제 구름다리를 건너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다고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좀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동물 뭐 이렇게 항상 우리와 관계 밀접하게 있는 그 무엇과는 이별을 해야 할 때가 항상 오긴 오거든요.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 이별을 할 때 그 마음이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쉽게 뭐 그냥 돌아서서 뭐 아유 그냥 뭐 툭툭 털고 그냥 아이고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툭툭 털고 그냥 일어나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두고두고 마음속으로 힘들어하고 그리워하고 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애를 태우는 그런 분들도 또 계시고 근데 보통 후자가 많은 것 같아요. 후자가 많이들 눈에 선하잖아요.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들 반려견을 보내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도 이제 안 마지막으로 몇 번 보내시고는 이제 안 키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작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서 키워야 되는데 그냥 들었다가 이제 보내고 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2시에 그 대학가 근처 새벽 2시에 마감 시간에도 그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이제 손님이 그전보다 2배로 많이 늘었다고 서울 신촌 쪽 그쪽 주점 이쪽에는 이제 막 그렇게 북적북적하나 봐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이제 어려움을 겪던 식당, 카페 등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일부 이제 이런 다중 이용 업주들은 오히려 상황이 또 악화됐다는 사람도 있네요. 음. 그 동아리들 이제 모임이 오프라인 모임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이제 대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대학가 주변에는 늦은 시간에도 사람이 가득했고요. 지난 4일 밤 10시 서울 서강대 인근 40석 규모의 선술집은 만석이었다고 해요. 그 한 손님이 대기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식당으로 이제 발길을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매출이 참 많이 이제 내려갔었는데 이제 지난 11월 달부터 매출이 이제 많이 올라갔다고 하네요. 음, 으- 수- 대부분 음식점보다 이제 술을 먹는 곳이 많이 음, 북적북적해졌나 봐요. 손님은 이제 이렇게 늘고 있지만 그동안 이제 타격을 받았던 걸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하고요. 음, 손님이 30% 정도 늘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진짜 몇 년이 걸릴 정도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또 그 헬스장을 운영하는 분은 최근 나흘 동안 헬스장 이용 연기 문의가 많아졌대요. 그리고 환불 문의도 많아졌고요. 평소 연기 환불 문의가 한 달에 한 건 정도면 이때는 뭐 연기하는 게 43건, 환불하는 게 13건으로 엄청나게 급증했네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시려나 보죠. 그동안에 헬스장을 이용해서 그래도 그나마 운동하셨는데 이렇게 또 타격을 입는 분도 계시네요. 음, 음, 어쨌거나 지금은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되는 사이라 어떤 분들은 막 왜 술 먹냐고 또 뭐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이럴 때 한 잔 먹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아들들 어,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회식을 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조심들 하세요. 오, 고3 아들이 엄마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 이렇게 백신을 맞은 고3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 음, 건강하던 고3 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혼수 상태에 빠졌고 응급실 입원 2일 만에 숨졌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대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백신 접종 뒤 숨진 고3 아들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지금껏 19년간 가족들 품에서 말썽 없이 언제나 부모 걱정이 한가득이던 소중한 아들이었다면서요. 2차 접종 75일 만에 허망하게 아들을 떠나보냈다고 했대요. 하루 전 올라온 이 청원엔 5일 오후 5시 20분 현재 2만 600여 명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5일 아침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등교했고 하굣길에 예쁘게 머리를 자르고 오겠다고 했대요. 하지만 학교에서 몸 상태가 악화됐고 선생님의 권유로 응급실에 가던 중 쇼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날 저녁에도 치킨에 밥 한 공기 뚝딱 할 정도로 건강했고요.
흔한 감기 말고는 기저에 따른 기저질환 없이 운동도 즐기던 아들이었다며 아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5분쯤 마지막 인사를 하며 응급실에 온 지 만 2일 만에 떠났다고 합니다. 25일 오전 아들이 "엄마 잇몸에서 피가 잤구나 라고 했던 게 생각났고요. 하교 후 병원에 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도착해 믿기지 않는 말을 들었다며 급성 뇌출혈이고 발작 증세가 심하다고 했대요. 온갖 장비를 아들의 몸에 부착하고 떨어지는 혈압을 잡으려 애쓰시는 의료진분들을 보며 하염없이 엄마는 이제 눈물만 흘렸다고 해요. 수술이 불가능해서 2차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곳에서도 이미 혼수 상태 최고 단계라고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A씨 엄마는 허망하게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음에 너무 슬프고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면서 인간관계를 밝혀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보상 몇 푼에 저희 아들이 살아 돌아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해요. 정부는 백신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고3이었던 아이들에겐 수능 응시 전 필수였고 취업에 나가기 전 의무이자 필수였고 과연 선택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묻고 싶다라고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정부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백신 접종 뒤 떠나신 분들의 모든 사인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대요. 국내 백신 치료제를 사용하면 좀 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부작용이 자꾸 생겨서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불안하죠. 또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제가 뉴스에 봤는데 뉴스에 이제 올라와 있는 것만 해도 여기에도 또 모더나 맞고 폭포수처럼 피를 토하고 아빠가 돌아가셨다라는 내용도 또 있고요. 이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직장 생활을 하고 물론 이렇게 학교를 가고 이렇게 수능을 봐야 되는 학생들은 의무적이다 보니까 선택이 아니죠. 네. 거의 본인 선택이라고 정부에서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거의 의무에 가까운 선택이었던 거죠. 네. 아유, 이 어머니는 어떻게 또 살아낼까. 아이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그쵸?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사망자들이 생기니까 좀 마음이 많이 잡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아슬아슬한 이런 열심히 살아도 힘든 세상에 이렇게 예방접종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네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국립공원에 가잖아요. 국립공원에 가면 이제 식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웬만한 음식점 다 철수가 됐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전국 국립공원 또 지역 특유의 맛을 담아서 지역 업체에서 바로 배달해주는 친환경 도시락 또 주문하고 현장에서 이제 픽업만 하면 끝난대요. 맛있는 도시락도 즐기고 일회용품 소비도 줄이고요. 도시락이라 해서 저는 일회용품인 줄 알았더니 일회용품이 아닌가 봐요. 지역 업체에 직접 전화 주문을 하면은요, 그 홈페이지에 아마 있나 봐요. 네, 국립공원 선택으로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내 도시락을 부탁해.
그리고 국립공원을 이제 선택하시면 네, 이제 지역 업체에서 직접 이제 전화 주문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선택해서 도시락을 주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일회용품이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친환경 도시락이라고 아마 한 거 보니까. 네. 어쨌거나 그 지역에서 바로 픽업해서 드시면 되니까 편리하기도 하고요. 또 어린 시절 이렇게 엄마 같이 나이 좀 있는 분들은 어린 시절 도시락 이제 까먹는 재미, 도시락 이렇게 싸서 먹는 재미,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어쨌거나 도시락을 먹는 재미가 있겠고 또 요즘 급식으로만 도시락을 잘 모르는 우리 젊은 세대의 우리 아들 딸들은 또 도시락이야 하면서 도시락도 맛있게 그렇게 먹을 수도 있겠네요. 요즘에 배달 그리고 이렇게 포장 이런 게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되게 국립공원에서도 직접 이렇게 도시락을 그 지역의 특산물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또 이런 새로운 또 정보가 있어서 네, 갖고 왔어요. 모두들 오늘 다들 주말이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도 지금 방송들을 많이 하시네요. 다른 날 같으면 이 시간에 방송하는 분들이 조금 출근하는 것 때문에 없었는데 오늘은 주말이라서 많으시네요. 네. 엄마는 내일하고 모레 또 이틀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말에는 아마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못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말에는 방송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또 체력이 남아 돌아서 네, 그래도 나 이 정도 일하고도 체력 방송하고 싶어. 이야기 해줄 게 있어. 막 그러고 그러면은 또 제가 방송을 하러 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그때 상황을 봐서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만큼만 방송하고요. 우리 아들딸들 네, 오늘 주말이지만 그래도 하하호호 많이 즐겁게 웃으면서 재미있게 신나게 네, 그렇게 또 토요일 주말 이렇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 네. 여러분들 많이 웃으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오늘은 그냥 하하호호 마지막에 개구리 뒷다리 네, 이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개구리 뒷다리. 그러면 이 표정이 굳어 있다가도 개구리 뒷다리 하면은 입을 크게 리 하면은 얼굴이 예,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네, 웃는 얼굴로 자꾸 하시면 아마 웃는 얼굴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웃다 보면 우리 뇌가 좋은 호르몬을 또 내보낸다는 거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들 많이 웃으세요. 자, 호흡만은 요만큼만 하고 오늘은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우리 0826님 살아 계시나요? 주무시고 계시나요? 주무시나 보다. 졸고 있나 보다. 가끔 앉아서 잘 주무시나 봐. 네, 그러면 0826님 네, 일단 오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화이팅 하시고요.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호흡만 가겠습니다. 바이바이.